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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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들리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도 들려요? 저희 나오나요 지금? 들리세요? 들린다. 목소리 들려요? 잘 들려요? 양호 잘 들립니다. 냄새도 나요? 냄새. 치킨 냄새? 냄새 안 나요? 3D인가? 4D인가? 사모님 괜히 안 들린다고 하지 말아요. 영주에서 저요? 목소리 체크하라고. 네, 저는 먹을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여기 올 때마다 치킨 먹어서 너무 좋아. 아니 그니까요. 위원님 일부러 이런 시간을 노리는 거 아니에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참. 요즘에 날씨가 좋아서 밖에 네. 나들이 뭐 산책들 나가시느라고 치킨을 시켜 먹는 그런 분위기가 요즘은 아닌가? 근데 한강에는 엄청 치킨 많이 시켜 먹거든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나들이 할 때 저희가 또 치킨을 시켜 먹는 거 어떤 치킨 시켜 먹냐 고민하지 마시고 이거 시키라고 저희가 또 준비했습니다. 진짜 근데 제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거 맛있어. 저희가 네. 60개 치킨 지금 PPL을 받고 있잖아요. 너무 차 하면서 목을 갈았어. 왜 그래? 저희가 크크크 치킨도 그러고 너무 흥분해서 그래요. 제가 지금 먹어본 게 크크크 치킨, 간지 치킨, 고추 치킨, 그리고 하하핫 치킨을 먹어봤잖아요. 오늘 이게 뭐냐? 맞히신 분에게 상금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아마 못 맞히실 거예요. 못 맞히죠. 추억님 감사하고요. 천님 감사합니다. 네. 왜 못 맞히시냐면은 오늘 따끈따끈하게 신제품이 나온 거거든요. 야, 네. 오늘 이게 출시를 했는데 연구진들이 개발한 이 치킨 연구진들이 맛보고요. 저희가 처음 맛보는 거래요. 네. 그러니까 오늘 4월 9일 새롭게 출시된 크랑이 치킨입니다. 네. 야, 크랑이 치킨? 크랑이 치킨 뭐 우리 남편 별명이 쑥랑인데 그러면 쑥랑이 그러면은 크크크 치킨에 뭐 호랑이 맛 뭐 이런 거에서 크랑이 치킨? 잘하시네요. 어? 크크크 치킨 우리 먹어봤잖아요. 나 여기 지금 들었어요, 얘기를. 크크크 치킨에 호랑이 맛이래서 크랑이래요. 맞아요. 이름이. 이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제가 여기 도착했을 때 방송 중이었거든요. 제가 몰래 하나 먹어봤습니다. 진짜? 네. 제가 60개 치킨 전문가로서 인터셉트 했네. 또 하나 만들어냈다. 또 하나 이거 히트다 히트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 크크크 치킨의 그 바삭함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고추 치킨에 약간 알싸함이 있어요. 먹었을 때. 그런데 약간 부드러운 크리미 맛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호랑이 맛이라는 게 도대체 뭐죠?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호랑이 뭐예요? 치킨이라는 게 60개 치킨의 굉장히 베스트셀러로 있어요. 아, 그리고 크크크 치킨도 베스트셀러예요. 근데 이 베스트셀러 두 개를 가장 좋은 부분만 조합해갖고 탁 합친 거예요. 뭐냐면은 크크크 치킨에 아주 그 바삭한 콘크럼블 라인에 호랑이 치킨에 콘프레이크 그리고 갈릭 페퍼 시즈닝이 콘프레이크. 되어있는 크랑이 치킨입니다. 콘프레이크에 나온 그 그림이 있는 그 호랑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호랑이 치킨. 그렇군요. 이제 하나 저 먹어봐야겠다. 도저히 이렇게까지 흥분한 적이 없었는데 못 지금 참겠다. 새롭게 출시됐다니까 흥분이 돼가지고 와 여러분들 이거 드시고 난 다음에 제가 죄송합니다, 굉장한 여러분들.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드실 수 있는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먼저 먹어보고 얘기를 할게요. 벌써 야, 드셨어요? 이거 바로 온 거 따뜻하네? 맛있죠? 방금 관계자분이 들고 오셨어요. 이게 좀 소리 들려드려야 되는데 바삭함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참 오묘하게 맛있는 맛이 있죠. 좀 매운맛도 좀 있는 것 같으면서도 부드러운 맛이 있고 그쵸? 오묘하죠? 장난 아니다. 음. 드셔보셨어요? 다들? 처음이에요 저희가? 대박이다. 야, 이거 대박이다, 진짜. 진짜. 아니, 거짓말 안 진짜 대박. 그리고 저는 항상 치킨 시키면 소주 한잔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소주에게도 어울릴 것 같고 맥주에게도 어울릴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진짜 거짓말하고 대박이다, 이거. 너무 맛있다. 응? 콘프레이크 그 안 맛도 약간 나면서 매콤한 거에 막 이게 섞여서 이게 입안에서 거기서 싹 버무려지는데
어떡하라고 고추치킨이 약 내가 요즘에 올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 죄송한데 진짜 맛있어요, 진짜. 지금 거짓말해요. 제가 설명을 이상하게 한 것 같은데 나는나님께서 그래서 어떤 맛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먹으면 알 거야. 아, 송영주가 근데- 정확하게 얘기했다는 근데 걸. 지금 바로 시킬 수도 있어요? 오늘 출시됐으니까 여러분 시킬 수 있대요. 대박이에요 진짜. 아, 진짜 대박. 이거 제가 진짜 보증해요. 저는 원래 이렇게 저는 직설적인 스타일이라서 막 입에 바른 소리 원래 안 해요. 이거 되게 맛있어, 진짜. 저는 한번 먹어봐. 솔직히- 저 믿고 진짜 먹어봐. 아니 저는 솔직히 그 다른 치킨집의 그 라인들이 있잖아요. 뭔가 막 그렇게 뭐라 하지 파우더 뿌리고 막 이런 그런 맛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맛을 처음에는 맛있네 하고 좋아했다가 계속 자극적이니까 안 먹게 되고 계속 플레인을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김우주주님 이거는 감사하고요.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그런 땡기는 맛이 나네. 이거 막 장난 아니겠는데? 봄날 맥주 그냥 쭉쭉 들어가겠는데? 간장 베이스 아닙니다. 네, 강원 FC 얘기는 제가 좀 이따 나중에 해드릴게요. 간장 광고인데 베이스 맛없다고 할 수가 있음? 이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원래 광고도 맛없으면요. 이거 그냥 그러네요. 솔직히 그렇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와 대박. 근데 이거는 진짜 맛있어. 진짜 거기다가 왜 거짓말. 이렇게 오늘 치킨 쫄깃쫄깃해? 맛있어요. 한국의 포거스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방금 얘기하셨는데 할인 코드 뭐 이런 거 주냐고요? 우리는 뭐 그런 할인 코드 같은 거 안 드려요. 지금 이벤트가 굉장하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께 이제 알려드릴까요 이벤트? 네. 이벤트 원투퍼차 60개 치킨이 여러분들께 크라이언 치킨 출시 기념 이벤트를 제대로 준비했습니다. 이 콘텐츠가 릴리즈가 지금 4월 생방 말고 4월 11일부터 릴리즈가 되거든요. 23일까지 총 30분 선정해서 크라이언 치킨을 드실 수 있는 쿠폰을 보내드린다고 해요. 오. 대박이다 진짜. 어떻게 하는 건데요? 이 신청하려면? 신청하려면 60개 치킨이 PPL이 있는 원투펀치 영상하면 지금 이 화면 캡처하세요. 지금. 아, 우리 지금- 화면을 이거 캡처해야 돼요? 네, 지금 이 화면을 캡처하시고 그 다음에 캡처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야 우리 어디까지 봤어? 네. 그냥 두 번 해야 돼요. 이 영상을 캡처하고요. 그 다음에 채널 알림을 설정한 화면을 또 캡처하세요. 그래서 두 가지 사진을 원투펀치 전화번호 나갑니다. 밑에 010-5088-2957로 보내주시면 30분을 선정해서 저희가 공지를 해드려요. 어디? 4월 24일 오후에 커뮤니티 공지사항에 먼저 공지를 해드리고 그리고 당첨되신 분들은 사진 보내주신 문자로 다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 당첨됐습니다 라면 보내드리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몇 분? 30분이에요. 선착순 30명에 들면 되는 거예요. 그냥 크라이언 치킨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아, 010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5088-2957로 문자 메시지를 캡처 화면을 보내주시면 되는데 아까 말해드렸던 것처럼 원투펀치에서 지금 이 크크크 치킨 영상 화면 캡처 그리고 또 채널 알림을 설정하면 캡처 해서 두 가지 화면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돼요. 개껌이지라고 하시는데 근데 지금 야, 270명인데 30명이면 확률 개 높네 이렇게. 네, 아니. 웬만하면 댓글 보면서 화 안 내는데 왼쪽 분은 드시지 마세요. 왼쪽 분은 푸바온가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집에서 못 먹습니다. 네, 나와서 먹어야 돼요. 와이프의 눈을 피해서 지금 먹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우리 남편 빨리 지금 보고 있으면 빨리 전화하는 거 아니야?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아니 저는 그 광고 이거 PPL이니까 당연히 맛있다고 해야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해는 하지만 근데 뭐 진짜 맛있는 거 어떻게 맛있다고 해야지. 이게 사실 30분이 지금 생방에서 다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녹화본에서 더 하실 수도 있는데 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려요? 채팅에 올린다고 합니다. 오늘 다 끝나는 거 아니야? 30분? 그리고 또 하나가 이 크크크 치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지나도 바삭함을 유지하더라고요. 아마 이 크라니 치킨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좀 지나도 바삭함을 유지하지 않을까. 그러면 새벽 1시쯤에 전화하세요. 아니면 그 전에 전화해서 시키세요. 그런 다음에 챔피언스 리그 때 맥주랑 치킨 먹으면서 보시면 딱 좋죠. 아 장난 아니다. 맥주랑 궁합이 진짜 잘 맞을 것 같아요. 이게 간이 아주 맛있게 약간 매콤하면서도 짭조름하면서도 뭐 그
고소한 그 콘 고소함이 있고 막 이렇게 같이 막 버무려져 있어 이렇게 튀김에 이렇게 버무려져 있어요. 양념처럼. 그래서 맥주랑 먹으면 딱 안주로 딱 좋은 그리고 맛도 진짜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점 있고 되게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네. 이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이건 내 타입이 아니야 뭐 이런 말은 할 수 없을 것 같아. 슬링 감사합니다. 제가 마시는 건 콜라 같은데 영주 형이 마시는 건 간장 같다고. 네. 아니야. 이것도 콜라야. 와 근데 행복하다 너무. 진짜 맛있어. 아, 우리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들어갈까요? 응. 여러분 어쨌든 전화번호는 지금 저희가 올려놨으니까 그 이벤트를 참여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 60개 치킨에 크랑이 치킨을 드리니까 한번 응모를 해보세요. 크랑이 60개 치킨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뭐 할인 코드도 아니고 그냥 크랑이 치킨 한 마리를 통째로 주시다니 30분한테. 제가 여기 지금 60개에서 보내주신 치킨들 종류별로 그 다 먹었었잖아요. 근데 다른 것도 맛있는데 제가 먹어본 것 중에 이게 제일 맛있어. 크랑이 치킨. 그리고 저는 이게. 60개 치킨 좋은 이유가 있는 게 반반이 돼요. 아, 반반이 네, 돼요? 반반 돼요. 그냥 다른 데는 양념 반, 뭐 후라이 반 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반반이 돼요. 네. 너무 좋아요 저는. 그래서 남편은 이건, 저는 이거 이런 식으로 해갖고 먹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60개 치킨 좋아하는데 후라이드를 가장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반반 시킬 때 양념 한 번 후라이드 반. 시키고 뭐 한 번 반 시키고 그러면서 다 먹어봤어요. 맞아, 진짜. 실제로 근데 60개 치킨을 항상 시켜 먹어요. 네. 우리 손영주 의원은. 그 민정이 샷도 보냈잖아요. 새벽에 맨날 와이프 자는지 확인한 다음에 60개 치킨을 시키죠. 그러면은 꼭 집에 와서 벨 누르지 말고 앞에서 전화라고 네.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먹을 때 평식이한테 항상 걸립니다. 우리 집 강아지한테. 그러면 왕만 강아지 하지 않아요? 얘기하는 거예요. 네. 형식이. 네, 그러면 이제 평식이한테 간식을 주고 아. 나는 60개 치킨하고 소주를 한잔 하죠. 그게 제 그 스트레스 푸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치. 맛있는 거 먹어야지 스트레스가 풀리게. 네. 지현이 형님 축구 야구를 넘어서 홈쇼핑 가시는 거 아닌가 몰라. 네. 홈쇼핑 어울립니까? 네. 우리 저 순주마님이 홈쇼핑 쇼호스트 같이 하고 있거든요. 라이브 커머스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굉장히 원래 잘할 그쪽 것 같아요. 전문이에요. 잘하고 있어요. 네, 굉장히 잘할 것 같아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뭐 못하는 게 없죠. 그리고 쇼호스트 하시는 분들이 바로바로 매진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걸 느낀다면서요. 희열을 느끼죠. 희열도 느끼고 만족감도 느끼고 그런다면서요. 그쵸. 엄청 막 그 구매 수가 올라가면서 이제 내 능력에 의해서 구매 수가 계속 올라가는 걸 보면서 짜릿한 느낌이 있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얘기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이제 라이브를 본론으로 하면 들어가야죠. 저는 베타 챔스 8강전. 네, 저는 잘 먹었고요. 이제 가면 될 것 같아요. 먹어봤어? 뭐 사실 PSG랑 바르셀로나 지금 가시겠다고 한 거는 그다지 승산이 없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아, 참. 야, 오늘 녹화 전에도 1차전이 사실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파리 상제르맹 원정이에요. 원정이니까 좀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이제 느낌이 좋은가 봐요. 근데 솔직히 이길 것 같다고? 많은 네. 분들이 이번 챔스 파리 생제르맹이 가장 대진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래요?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아이, 그 사람들은 추갈못이네. 지금 요즘에 바르셀로나가 많이 올라왔어요. 바르셀로나가 뭐 경기력 기복도 있고 좀 좋지 않았던 시즌이었지만 최근만 보면 최근에 좋아요. 지금 바르셀로나 11경기 무패 행진 8승 3무. 그리고 제가 최근의 경기들을 이렇게 봤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파리 원정 가서도 이길 수 있는 전력은 된다. 근데 누가 이길지 모르겠어요. 워낙 지금 제가 뭐 여기에 그 파리 같은 경우는 하키미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오는데요. 경고 누적으로 못 나와서 생기는 전체적인 어떤 전형상의 변화나 이런 거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진짜 1차전 파리와 이 바르셀로나 파리 홈 경기는 진짜 모르겠다. 네. 완전히 모르겠다. 굳이 꼽자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되게 잘하는 거 49대 51 뭐 이런 거. 근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 엔리케 감독의 파리가 엔리케 감독이
하키미 선수가 빠지면서 하키미 선수가 강건도적으로 못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파리가 볼 소유 시에는 4백에서 이제 3백으로 바뀌거든요. 하키미 선수를 이제 오른쪽 터치라인으로 올려서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러는데 아마 그런 운영 자체에 변화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좀 많을 거예요. 에니케 감독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오른쪽 수비수를 무켈레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난 경기에서 무켈레 선수가 머리 부상을 또 당했어요. 그래서 오른쪽 수비로 무켈레도 쓸 수가 없다 보니까 일단은 현실적으로 자이르 에메리 선수를 오른쪽 수비수로 놓고 리카르도 헤난데스를 왼쪽 수비수로 놓으면서 마르키뉴스 선수와 다닐루 선수의 4백 이것이 가능성이 있는 1순위고 그렇게 되다 보면 에메리 선수가 오른쪽 풀백으로 가면서 이강인 선수의 선발 가능성도 조금은 올라갔습니다. 비티냐 선수는 무조건 쓸 거고요. 그리고 파비앙 루이스 선수냐 우가르테냐. 근데 우가르테 선수가 요즘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파비앙 루이스를 만약에 쓰고 이강인 선수까지 쓸 수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근데 너무 또 산미들이 수비적으로 조금 취약한 부분도 있지 않냐 그런 우려도 있긴 있죠. 어쨌든 이강인 선수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은 하키미 선수가 빠지고 에메리 선수 위치가 바뀐다면 조금 더 커진 상황이 됐고요. 네네님 말씀해 주신 대로 누누 멘데스 선수가 왼쪽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왼쪽 수비로. 그렇게 되면은 마르키뉴스 선수가 오른쪽 수비를 보면서 누누 멘데스가 왼쪽 터치라인으로 볼 소유 시에는 올라가는 뒤에는 이제 3백, 3-1, 3-2 빌드업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도 변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에니케 감독이 하키미 선수의 1차전 결장 때문에 기존에 하던 패턴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을 할 겁니다. 이 경기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지. 그거는 이제 바르셀로나가 어떤 식의 베스트 11으로 나올지를 확률적으로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맞는 선수 배치들을 아마 좀 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공격진은 최근에 우스망 덴벨레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 롤을 맡으면서 중앙에서 볼 연계에도 관여를 해주고 바로 공격으로 전환할 때 빠른 드리블 돌파로 1차 연계 역할을 스피디한 운영으로 풀어주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좀 프리하게 좀 뛰면서 우스망 덴벨레의 그 역할을 아마 그대로 마르세유전이나 이럴 때 썼던 때처럼 그대로 아마 살아줄 가능성이 높고 음바페 선수와 콜로 무아니 혹은 곤살로 하무스 음바페는 그대로 나오겠죠. 곤살로 하무스를 공격수로 쓰느냐 아니면 콜로 무아니 선수를 오른쪽 윙포드로 쓰면서 음바페와 함께 우스망 덴벨레의 공격형 미드필더 체제로 가느냐 그런 선택도 공격 쪽에는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파리 얘기를 먼저 하고 있지만 파리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에 대해서 에니케 감독이 몇 가지 안을 갖고 고민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는 바르셀로나가 이번에 어떠한 베스트 11으로 어떤 전략 컨셉으로 나올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 손영주 의원님의 얘기를 들어보죠. 저는 바르셀로나에게 희소식이 있다면 최근 분위기가 좋은 가운데서 부상 선수들이 복귀를 해요. 텐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선발 출전이 가능하고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더용우하고 페드리 같은 경우에도 훈련에 복귀했기 때문에 파리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더용우 선발로 쓸 것인지 아니면은 교체로 쓸 것인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미드필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많아졌다는 점은 희소식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결국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미드필더 라인에서 에너지 레벨에서 밀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전에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속도전에서 밀리면 안 된다. 그 속도를 제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바페라든가 덴벨레라든가 빠른 선수들의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면 결국 이 경기는 결과를 가져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원부터 압박을 효과적으로 가져가면서 뒤쪽에서 스피드 뛰어난 수비수들이 계속해서 제어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수비 라인은 문제될 거 없다. 물론 쿠바르시가 어리긴 하지만 너무 잘해주고 있고 그리고 아라우가 물론 차비 감독이 음바페를 너무 의식해서
아라오를 오른쪽으로 오른쪽 돌리던가 뭐 쿤데가 막아야 되니까 네. 그냥 나오면 그렇게 변화를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제 생각은. 어. 왜냐면 쿤데가 중앙에 있을 때 실수를 종종 하다 보니까 쿤데 잘하는 라이트백 시키고 아라오 코바르시 시키고 칸셀루를 이제 왼쪽에 배치를 하되 칸셀루를 공격적으로 쓸 거면 도용이 선발로 나왔으면은 도용이 그 공간을 커버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도용이 선발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공격 쪽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공격 쪽은 흐름이 좋아요. 그러니까 레반도프스키가 수직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라인을 끌어내리고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굉장히 잘하고요. 되게 잘하더라고요. 최근에. 그리고 라민 야말이 오른쪽 그리고 왼쪽에 하피냐. 그러니까 하피냐가 아마 왼쪽에 기용되되 왼쪽 하프 스페이스로 움직여서 네. 칸셀로가 터치라인으로 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크죠. 다만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미드필드 라인에서의 에너지 레벨 그리고 수비 쪽에서 상대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느냐 또 한 가지는 제 생각에는 라인을 많이 올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는 워낙에 라인을 올리면서 간격을 좁히고 짧은 패스를 통해서 경기를 주도하고자 노력하는 팀인데 라인을 많이 올리다 보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라인을 어느 선에서 평균적으로 지어주느냐.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파리 원정에서 승리하면 좋겠지만은 무승부만 거두더라도 홈에서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일단 파리 원정에서 뭐 1대1 정도 가져가면 땡큐베리 감사다 이 생각은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의 수비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살아났습니다. 왜냐면은 쿠바르시에 등장했고 텐센이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되면서 전체적으로 흔들렸던 수비가 안정감을 좀 찾았거든요. 그 가운데에서도 제 생각에는 파리 원정에서는 실점을 할 것 같아요. 느낌상. 그래서 한 골 정도 실점한다고 생각했을 때 한 골 정도만 넣어주면 그러면 원정에서 무승부 거두고 홈에서 제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바르셀로나에게도 당연히 가능성이 있다. 솔직히 제가 이제 바르셀로나가 가능성이 굉장히 좋다는 이야기를 했다가 많은 분들이 형님 얘기 듣고 친구한테 얘기했다가 저 욕 퍼들었습니다.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 아니 8강 정도 간 팀들은 다 우승할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쵸.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나 그 우승 가능성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아, 건데. 그럼요. 지금 바르셀로나가 지금 뭐 다른 맨체스터 시티와 레알 마드리드 뭐 두 팀 얘기도 많이 하지만 두 팀 중에 이긴 팀이 우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아. 그쪽을 네. 많이 보잖아요. 아, 그쵸. 네, 거기에 뭐 아스날 바이에른 뮌헨도 있고 네. 이쪽 라인을 많이 보지만 사실은 이쪽에서는 바르셀로나가 이번에 파리만 넘기면 그렇죠. 그쵸, 그러면 이제 그렇게까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 마드리드가 도르트문트. 도르트문트 승자랑 하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바르셀로나가 이기는 법을 제가 볼 때는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결승 가서 단판 승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렇게 본다면 바르셀로나도 충분히 우승 가능성이 있고 제가 손흥주 위원 얘기 중에 진짜 극공감하는 얘기 이번이 파리 원정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는 경우이고 파리가 홈에서 상당히 빠른 전환, 공격 전환에 능하고 조직적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수비적으로 뭐 아까도 우리 팬분들께서 한 분이 써주셨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전 때 원정 때도 그랬듯이 최근에 좋았던 공격적으로 좋았던 그 경기들의 그 수비 라인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한 평균 높이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파리가 홈에서 비티냐 또 자이르 에메리가 물론 오른쪽 수비로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자이르 에메리 뭐 이러한 이제 허리 라인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스만 덴벨레가 허리에 좀 관여를 했다가 올라가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런 덴벨레 선수가 치고 들어가면서 빠른 음바페나 또는 뭐 콜로무아니가 나올지 뭐 곤살로 하무스가 나올지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음바페 같이 빠른 쪽으로 공격 전개가 됐을 때 지금 잘 됐을 때 그 수비 라인으로 들어가면 저는 그러면 쉽지 않다고 보여요. 네. 분명히 뒷공간에 대한 문제가 있고 아무리 아라우어 선수가 순발력이 있고 피지컬적으로 수비를 잘하고 그런 선수들을 체킹을 잘한다고 해도 그 작은 차이로 무너지더라고요 항상. 그 정도 라인에서 그래서 조금 보수적인 라인에서 오히려 지금 그 송영주 위원도 계속 칭찬하고 있는 쿠바르시 선수의 젊지만 아주 강단 있는 그런 중거리 킥 이런 것으로 오히려 약간 뒤로 빠져서
뒷공간으로 하피냐가 이렇게 레반도프스키가 끌어주면 하피냐가 들어가든 뭐 야말이 들어가든 뭐 또는 페르민 같은 선수가 혹시 미드필더로 나와서 순간적으로 들어가든 중거리 킥으로 또 단순하게 약간 수비수자를 두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원정 경기에 대한 컨셉에 있어서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1차전 결과를 일단 최소한 한 골 이내 지더라도 한 골 차. 맞아요. 네. 혹은 무승부 이렇게만 가져가면 그러면 바르셀로나 홈으로 와서 충분히 결과 만들어낼 네. 수 있다. 물론 이렇게 생각이 여러 가지 듭니다. 상황을 고려하면 바르셀로나가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죠. 왜냐면 카드 트러블에 7명이나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차전에서 크리스텐센 아라오 다 걸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말까지. 1차전에서 카드 받아서 2차전에 못 나오는 선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2차전은 또 하피냐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하피냐래 하키미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키미가 돌아오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보면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긴 하는데 제가 자꾸 이제 바르셀로나 쪽에 힘을 실어주고자 이야기하는 것도 맞긴 맞지만 이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챔피언스리그 8강에서 바르셀로나가 파리 생제르맹을 왜 두려워합니까? 아니 파리 생제르맹 챔피언스리그 우승한 적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 우리는 트래블을 2번이나 한 팀이야. 오! 물론 그때는 메시가 있을 때지. 그렇긴 하지만 방금 눈빛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지금 댓글 보니까 언제적 바르셀로나 얘기하고 있냐, 지금 바르셀로나가 될 것 같냐, 막 이런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불과 수 시즌 전에 합계 스코어 이제 5대2로 질 때 그때 이제 메시만 골을 1, 2차전 메시 넣었어요. 메시 하네 네. 막 이러고 있어. 그 은바페한테 헤트트릭 당하고 네. 그것도 홈에서. 근데 네. 그게 얼마 안 됐어요. 마지막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에서 16강에서 파리를 만났어요. 네. 그때 이제 음바페에게 1, 2차전 합계 4골 허용했고 1차전에서 헤트트릭 허용했죠. 그 이제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메시가 2골 넣긴 했는데 이게 너무 흥분했길래 제가 약간 이거 소화를 시키느라고 그래서 네. 불을 좀 아니, 껐어요. 영주 위원님이 이럴 때 화내지 언제 화내겠어요? 딴 데랑 못 내잖아요. 이럴 때 화내세요. 아니 그것도 그런데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 다 인정한다니까요. 그 파리의 속도가 살아나면 바르셀로나가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 순간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 인정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한번 실점하면 또 다시 당할 수 있어요. 같은 경기에서 똑같은 패턴으로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속도를 제어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우스만 덴벨레를 믿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 이 순간 부상을 당할지 경기 전에 몸을 풀다가 부상을 당할지 경기 시작하고 5분 만에 부상을 당할지 그거 모르는 거예요. 바르셀로나 팬들은 많이 당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파리가 약간 난맥상이 있는 것이 우스만 덴벨레의 공격형 미드필더 운영을 아마 이번에 또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우스만 덴벨레가 팀플레이로 안전하게 주고 빠지면서 무브먼트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본인이 볼을 소유해서 드리블로 들어가요. 보통. 그러니까 드리블 들어가다가 뺏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허리에서 이미. 허리로 내려와서 거기서 볼 달고 들어가면서 역습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서 뺏기면 그냥 위험지역 노출, 위험지역에서 뺏기면서 수비 쪽에서 상대에게 역습 부담을 바로 받는 그런 위치예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바르셀로나다. 네. 프랭키 데용은 뭐 선발로 나오기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어쨌든 바르셀로나의 허리 라인이 인터셉트를 해서 바로 하피냐 선수나 뭐 야말이나 이런 선수 쪽으로 또 레반도프스키 마찬가지입니다.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요즘에 뭐 사이드로도 이렇게 빠져서 어시스트도 많이 해주고 연계도 해주고 다 해주잖아요. 그런 선수들 움직임에 그대로 약점을 노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덴벨레 선수가 실수를 하게끔 허리 라인에서 순간적으로 압박의 어떤 그 조직력을 잘 확보만 한다면 그러면은 바르셀로나가 오히려 파리의 약점들을 잘 공략할 수 있죠. 근데 전술적 지금 약점을. 영주 위원님 오셨다고 네. 장 위원님이 자꾸 영주 위원님 편 들면서 바르셀로나의 그 승리 가능성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파리 생제르맹이 지금 이 전 경기에서 좀 로테이션 돌렸고 로테이션 돌렸어요. 클레몽전에서 그리고 완전히 또- 로테이션 돌려서 체력적으로 큰 문제 안 돼요 지금. 체력적으로 큰 문제 안 되고 분명히 기동력이 있을 거고 음바페랑 이강인 선수가 이제 선발로 만약에 나오게 되면 이강인 선수가 결국은 잘 되는 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이강인 선수 응원하는 입장에서는 물론 그런데 그쵸? 근데 지금 아니, 팀에 어쨌든 대한 우리의 국뽕을 생각
그냥. 네, 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강인 선수가 선발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네, 이강인 선수가 에메리 선수가 오른쪽 수비로 가면서 허리로 나오거나 혹은 오른쪽 윙 포워드로 나올 가능성도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뭐 그래서 어쨌든 나올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제가 우려하는 거는 파리가 물론 좋은 팀인데 지금 하킴이 빠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전략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좀 많아졌어요. 네. 반면에 바르셀로나는 오히려 복귀가 되고 있는 거예요. 프랭키 데용 복귀하고 물론 페드리 선수는 뛰기가 좀 쉽진 않죠. 아마 출전하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짧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복귀는 하긴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잘된 축구들을 할 수가 있고 한 8일 정도 쉬었잖아요. 네. 바르셀로나가. 그래서 지금 체력적으로 진짜 상당히 잘하는 있지. 팀 압박, 또 허리에서의 어떤 컴팩트한 압박, 세컨볼 싸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절대 불리하지가 않아요. 네. 아무리 원정이라도. 그래서 그런 에너지틱한 경기들을 보여준다면 1차전은 원래 그냥 똑같은 조건에서 파리 상제르맹도 완전히 전력 누수 없이 베스트로 나오고 뭐 이렇게 한다면은 저는 근소하지만 홈에선 파리가 약간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지만 네. 지금의 분위기는 거의 50대 50 아닌가. 그럼 정말 파리 무슨 홈이라도 1차전 이런 저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다 동의해요. 1차전 파리 홈에서는 파리가 유리하죠. 네, 그거 인정한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버텨낼 수 있느냐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버텨내면 2차전 오는 거고, 거기서 못 버텨내면은 사실 바르셀로나의 뭐 득점력이 터지면 무섭긴 하지만 올 시즌 내내 꾸준히 터진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는 2골차 또는 뭐 3골차 이상 벌어진다? 그럼 2차전에서 뒤집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르셀로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1차전을 버텨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1차전은 그래도 파리가 더 유리하다. 이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덴벨레에게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그 선수가 바르셀로나 시절에 부상이 너무 잦았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 선수가 정말 컨디션 좋은 날에는 엄청나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가 맞아요. 볼 때는 네.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도 덴벨레는 이제 경험이 좀 쌓인 편이고요. 제가 약간 바르셀로나에게 한 가지 우려하는 거는 쿠바르시가 됐던 피르민이 됐던 야말이 됐던 어쨌든 이런 선수들이 유럽 대항전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를 이 어린 선수들이 가서 경기를 치르고 하는 경험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거의 없기 때문에 과연 파리에서 그런 파리 홈 팬들도 상당히 극렬합니다. 아유, 그렇죠. 정말 네. 강렬해요. 그 분위기에서 또 새로운 환경에서 이 선수들이 과연 그게 챔피언스리그라는 게 사실 경험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경험이 부족한 부분이 과연 경기장에서 도출이 될 수 있느냐. 경험이 부족한 게 분명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된다면은 차비 감독이 진짜 강단 있게 그 젊은 선수들을 만약에 투입했을 때 오히려 약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네, 지금 그래서 올라오는 글들이 거의 다 맞는 이야기들이에요. 왜냐면은 뭐 덴벨레 컨디션 좋고 비티냐 미쳤더만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파리의 분위기도 굉장히 좋다는 거는 인정을 해야 돼요. 비티냐 뭐 자이르 네. 에밀이 지금 다 좋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영주 위원님 말은 파리가 조금 우위에 있는 것도 사실이고 지금 1차전에서는 조금 더 뭐라 그러죠? 파리가 우위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승산은 없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그건 하는 당연한 거잖아요. 거죠. 네, 그 그리고 얘기예요. 확 무너지면 안 되고 2차전까지 끌고 올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차전까지 끌고 오면 이야기가 확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1차전에서 무승부 내지 제 생각에는 한 골차 패배를 하더라도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희망을 갖고 2차전에 임하기 때문에 근데 무승부 이상의 결과를 갖고 2차전으로 온다? 그러면 지금 이야기한 거에 완전히 반대 이야기가 될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바르셀로나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파리하고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서로가 좀 부담스러운 대결입니다. 물론 챔피언스리그 8강 대진 봤을 때 모두가 빅경기고 모두가 서로를 만났을 때 부담스러운 경기긴 맞죠. 근데 이제 바르셀로나 파리도 서로에게 정말 칼을 들이댄 적이 있어서 네,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정말 대역전극을 한번 펼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파리를 상대로. 네. 진짜 엄청난 4대 0으로 졌다가 홈으로 와서
6대1로 이겼나? 88분부터였죠. 네이마르가 막 미쳐 날뛰면서 네. 연속으로 3골 넣어가지고 6대1로 완전히 그거는 미친 경기였죠. 네. 그리고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최근 바르셀로나가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 왔을 때 16강에서 파리한테 이제 두들겨 맞은 적이 있거든요. 아 요즘에 너무 자주 두들겨 맞아가지고 정신이 없긴 한데. 이제까지 이렇게까지 영주연님하고 방송을 하면서 흥분하시는 건 처음 봐요. 아 흥분하는 거 아닙니다. 평안한 건 처음 봐요. 쓰르지 라스텐스 가자 그러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르셀로나는 제가 볼 때 이제 중원 라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예요. 지금 제일 그래도 앞서는 확률은 크리스텐센의 수비형 미드필더 기용, 네. 거기에 이제 윈도안을 놓고 네. 문제는 더용이 시리즈를 놓느냐, 프랭키 대용이 괜찮으면 프랭키 대용이 네. 들어오느냐, 그러니까 지금 또는 페르민 같은 카드를 네 도전적으로 넣느냐, 뭐 이런 문제인데. 맞습니다. 네, 어떨 것 같습니까? 일단 첫 번째 옵션은 더용이에요. 더용이 근데 네. 선발로 지금 괜찮아요? 괜찮으면 괜찮으면. 괜찮으면 당연히 무조건 더용이죠. 괜찮으면 무조건 대용이죠. 두 번째는 제 생각에는 세르지 로베르토를 넣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아까 얘기한 경험 부분 경험 때문에. 부분 때문에. 그리고 뭐 세 번째 옵션이 페르민이긴 한데 페르민이 최근 폼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난 좋던데 네. 페르민이. 페르민이. 근데 사실 좀 걱정이 돼서 그렇지 경험이 없으니까. 네. 페르민이 직선적인 움직임 그리고 슈팅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페르민도 뭐 아마 후반전에는 출전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갖고 있는데요. 더용이 훈련 소화는 잘했대요.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더용을 선발로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프랭키 대용이 나올 수도 있겠다. 네. 본격적으로. 더용이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더용이 나오는 게 그 긴도안을 더욱더 공격적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긴도안이 한 다른 미드필더보다 5m에서 10m 정도 앞쪽에서 뛸 때 득점 창출 기회를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기회 창출이 라리가에서 가장 많아요. 그래서 그 위치에서 뛰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미드필더들의 줄 부상 때문에 내려와서 뛰었거든요. 그 위치에 이제 페르민이 뛰었던 거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마 더용이 뛰게 된다면 더용과 텐센이 동시에 뛰게 된다면 그러면은 긴도안을 좀 앞쪽에 배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크리스텐센의 수비형 미드필더 기용은 만족하시나요?라고 제임스 유님이 묻는데 어때요? 아, 저는 100% 만족하진 못하죠. 저 위치는 사실 바르셀로나의 저 위치는 공수 연결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수비 쪽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공격 연결을 누구에게 시켜도 100% 만족을 못하니까 오히려 더 안정적인 방향을 선택한 거죠. 근데 은바페가 무섭긴 무섭기 때문에 사실 홈에서 파리 생제르맹 은바페가 터지면 그러면 뭐 안녕히 계세요. 배당률은 그동안 지금 감사했습니다. 이런 얘기 해야지. 토토 배당률이 파리의 승리가 1.96, 바르셀로나가 3.62, 무승부가 무승부가 제일 높네. 3.77. 저게 팩트예요? 맞아요? 생각보다는 파리가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네, 배당률은 낮으면 낮을수록. 아. 네. 근데 진짜 토토를 안 쿤데가 은바페를 진짜 막을 수 있느냐 사실 그 써주셨는데 그게 진짜 큰 관건이 되겠네요. 맞아요. 네. 과연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담당 PD님도 바르셀로나 골수 팬이시라. 세메도가 막을 때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 스메두가 막을 때보다는 훨씬 낫다. 드리쳐 맞을 때보다는 차 맞을 때보다. 해트틱 맞을 때 세미두 선수가 수비를 했으니까 그때보다는 쿤데 수비가 낫겠죠.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네. 영주 형님 바르사 우승하면 네. 푸바오로 변신해달란데요? 뭔 푸바오로 변신을 원하세요. 아, 나 근데 요즘 좀 별명이 그거예요? 아니에요. 그 김진규 전력 강화 실장이 푸진바오라고 네 새로운 별명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푸바오처럼 보였나 보죠. 근데 푸바오는 귀엽잖아요. 귀엽잖아요. 근데 네. 오늘 까만색 옷 입고 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가 요즘에 송바오라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이 푸바오 영상이라든가 그리고 또 일본에서 중국으로 돌아간 팬더도 있더라고요. 샹샹, 싱싱, 뭐 걔 영상이라든가 계속해서 팬더 영상만 보게 돼요. 근데 팬더 영상이 묘한 게 보고 있으면
힐링되죠. 힐링되고 계속 보게 돼요. 하이트트릭 그 음바페가 기록할 때 데스트였어요. 네, 저는 그때 오른쪽 풀백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데스트였군요. 세메도도 비내는 아, 데스트. 어쨌든 데스트보다는 나을 거다. 그쵸? 네. 아, 그리고 저는 아라오를 풀백으로 돌리는 거가 그게 그렇게 효과적인가? 그러니까 비니시우스랑 상대할 때 아라오를 오른쪽으로 돌려서 계속해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돌리는 모습이 있긴 있는데 그게 과연 좋은 선택인가?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크리스텐센을 센터백으로 내리고 크리스텐센 쿠바르시가 물론 잘하는 선수인데 네. 경험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우려가 된다면 네. 크리스텐센 쿤데로 센터백을 가고 아라오를 음바페 쪽 마크맨으로 붙이는 거죠.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지금 별로? 상황에서는 지금 폼은 쿠바르시가 가장 좋거든요. 쿠바르시가 물론 좋죠. 네, 그래서 쿠바르시를 근데- 아마 선발로 쓸 겁니다. 그렇군요. 네. 쿠바르시가 진짜 잘하더라고. 킥도 좋고 패스도 좋고 저는 그 잘하더라고요. 지난 리그 경기 봤을 때 원래는 쿠바르시 아라오의 위치였어요. 왼쪽에 쿠바르시, 오른쪽에 아라오 이렇게 있었는데 그 경기에서는 A매치 이후 아라오가 폼이 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이니고가 나왔어요. 근데 이니고는 왼발 센터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니고 왼쪽, 쿠바르시가 오른쪽이었어요. 그래서 경기 초반에 2차례 정도 패스 미스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적응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물건은 물건이구나. 영리하네. 진짜 뛰어난 선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뭐 최고의 선수가 지금 나온 것 같아요. 이강인 선수 이제 얘기를 좀 해봐야죠. 네. 이강인 선수 얘기를 지금까지 지금 좀 참으셨던 이제 팀에 대한 얘기, 전체적인 그 틀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 우리 이제 국내 팬들 이강인 선수가 과연 이 경기 나올 수 있겠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분위기에서는 20대 80에서 50대 50으로 올라갔다. 나올 확률이? 나올 확률이 이겼는데. 못 나올 원래는 나올 확률이 20% 선발로 그래서 선발로 못 나오고 그냥 교체로 나올 확률이 한 80%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하킴이 빠지면서 연쇄 작용들이 조금 일어나는 부분이라서 거기에 이제 1옵션으로는 이강인 선수가 들어올 확률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자이라 에메리를 오른쪽으로 내리고 그치. 미드필더 라인에 결국은 이제 이강인 선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될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홈 경기고 파리 입장에서는 조금 공격적으로 사실 하긴 해야 돼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는 허리 라인에 약간의 좀 피지컬적인 뭐 이러한 수비적인 어떤 부분에 약간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강인 선수 카드를 쓸 가능성이 있다. 전체적으로는 저는 그 그런 생각도 생각 들어요. 들고요. 형님. 그러니까 미드필더 라인에 바르셀로나도 사실상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 공간을 메워주는 선수 있잖아요. 거기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선수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더용이 많이 그 역할을 하긴 하지만 그런데 파리 생제르맹 보면서도 느낀 건데 워낙에 리그에서는 전력 자체의 차이가 크니까 그런데 그쪽도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게 느껴지니까 결국 요 사이 공간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럼 수비 라인이 딸려 올라오면 뒷공간은 더욱더 넓어지니까 그리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또 꿀의 얘기구만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하피냐가 최근에 들어가는 타이밍이 굉장히 좋아요. 뒷공간으로 들어가는 타이밍이. 맞아요. 그리고 라민 야말 같은 경우에도 1대2 대결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힘이 있고요. 그러면은 결국 파리 입장에서도 뒷공간을 허용하면서 무너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에니케 감독은 경험을 좀 높게 살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왼발잡이 뭐 베랄두나 이렇게 새로 가세한 선수들도 물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마르키뉴스, 리카 에르난데스, 다니엘로 이런 이제 경험이 있는 선수들을 아무래도 중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런 선수들이 이제 물론 이제 뒷공간에 대한 또 역습을 당할 때 사이드 측면 공간 이런데 다 부담은 있는데 문제는 이제 뭐 컵백이나 뭐 이럴 때 허리 라인에서 비티냐 선수도 워낙 순발력이 좋고 순발력이 좋은 선수들이
빠르게 커버를 해서 컵백 아이고. 위치나 이런 부분에서 또 그 실점 위기를 막는 장면들이 있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요즘에 그 바르셀로나의 공격력이라면 파리도 실점할 거라고 봐요. 네, 오히려 창의적인 어떤 부분 전술적인 측면에서는 요즘의 경기력은 바르셀로나가 그런 부분을 더 잘 살린다. 네. 어떤 원투 패스나 삼자 패스나 이런 부분 전술을 통한 공격 루트 이런 거는 오히려 최근은 바르셀로나가 더 짜임새 있는 공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오히려 파리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전환에 있어서의 역동적인 이러한 스피드를 활용한 이런 공격이 많이 나오지만 바르셀로나가 오히려 지공 상황이나 조금 뭐랄까 그럴 때는 오히려 조금 더 짜임새 있는 공격을 할 수도 있다. 이강인이 들어가서 이강인이 선발로 뛴다고 하면은 결국 파리 생제르맹은 음바페, 뭐 덴벨레 다른 공격수들까지도 스피드가 뛰어난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강인이 한 번에 넘기는 패스에 의해서 뒷공간으로 그것도 될 수가 연결하면 있고 이강인 선수가 지난 경기도 조금 이제 올라오려나 하는 부분도 약간 있었지만 좋은 폼으로 연결 나오면 사실은 이강인 선수는 파리에 없는 약간의 창의성을 넣어주는 역할이거든요. 거기에 또 지공 상황에서도 수비를 달아주면서 사이드로 크게 전환시켜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패스들을 또 잘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는 컨디션이 좋은 상황의 선발 경기에서 내용이라면 분명히 빠르게 큰 힘이 될 거예요. 하지만 뭐 모르죠. 이제 파리와의 어떤 상성에 있어서는 한번 부딪혀 봐야 되는데 근데 뭐 이강인 선수도 다 라리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뭐 바르셀로나가 그렇게 생소한 팀이거나 좀 두려운 느낌은 전혀 안 가질 거라고요. 바르셀로나 경기는 아마 이강인 선수도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다. 뭐 그렇게는 일단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강인 선수가 좀 그 뭐 리그 경기도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좀 잘하는 거는 좀 강심장인 경우가 좀 많잖아요. 아 그쵸. 원래 네. 원래 뭐 긴장을 안 하는 스타일이니까. 이렇게 주목받는 경기들을 할 때 더 본인의 역할을 네. 굉장히 잘 보여주지 않을까. 근데 그게 이강인 선수도 엄청나게 성장한 거예요. 사실 발렌시아 시절도 그렇고 발렌시아에서 마요르카로 처음 왔을 때도 그렇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중요 경기에서는 약간 오버한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퇴장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발렌시아에서는 레알 마드리드 경기에서 퇴장을 당하거나 아니면 마요르카에서는 친정팀인 발렌시아전에서 퇴장을 당하거나 그러니까 보여주고자 하는 의욕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거기서 잘못된 플레이가 나오고 그러면서 퇴장당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엔 그런 모습이 없잖아요. 요즘에는 맞아요. 그냥 뭐 명설 깔아주는 느낌. 요즘은 들죠, 오히려 많이 뛰어노는 느낌. 라리가 있을 때보다 진짜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이강인 선수가. 오늘은 이제 여기 팬분들의 또 의견을 잠깐 듣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저희 리액션들을 좀 하고 이 시간을 좀 마무리하죠. 네. 근데 많이 얘기를 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다 이강인 선수가 올라올지 선발로 나올지가 가장 큰 좀 주목하시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쨌든 PSG의 승리를 예상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 이제 이 두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실 때는 요즘 바르셀로나는 확실히 올라온 부분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 예. 방심하다기보다는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결과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를 확실히 조금 말해주는 시간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녹방이 아니라 생 라이브였어요. 지금 라이브입니다. 생 라이브예요. 뭐 좀 궁금하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죠. 네. 많은 분들이 사실 당연히 선발입니다. 프랑스 언론도 네. 선발 예상하고 있어요. 이강인 선수. 많이들- 이강인 선수 네.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이번 그런 경기 얘기를 만큼은. 많이 하더라. 로테이션을 해서 은바페랑 함께 후반 22분에 들어갔기 때문에 분명 그리고 벤치에 선발 선수들을 많이 좀 그쵸. 빼줬고 지난 경기 클레몽전에 대폭의 로테이션을 네. 했기 네. 때문에 그걸로 치면 이강인 선수를 선발로 지금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있기 때문에 얘기로 해석할 수는 네, 있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도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기사도 많이 났고. 사실 이번 챔피언스리그 8강은 대진 자체가 화려하잖아요. 특히 이제 내일 새벽에 펼쳐지는 레알 마드리드와 맨체스터 시티의 대결은 최근 두 시즌 돌아보면 맞대결에서 승자가 결국 우승했잖아요. 그래서 관심이 더 집중이 되는데 그래도 우리 축구 팬들에게는 바이에른 뮌헨과 아스날 경기 그리고 이제
파리와 바르셀로나 경기. 네. 왜냐면 김민재하고 이강인이 출전할 수가 있으니까 더 관심이 많이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포엑스라지 않습니다. 맘스터치. 영주형님 4X라지 안 입는다고요? 네, 지금 차분함을 찾았는데 만약 파리가 8강 떨어지면 음바페 이적 오피셜이 일찍 날까요? 그거는 제가 알 수 없죠. 어쨌든 뭐 레알로 가긴 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그럴 것 같아요. 거의? 거의 그런 분위기잖아요. 거의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는 있어요. 뭐 나중에 오피셜이 이제 나와봐야 알겠지만 네. 아, 첼시는 언제 챔스 복귀할까요? 형님. 내년을 희망하고 왜 있어요. 갑자기? 아니 형님이 보고도 안 읽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읽고 싶지 않다는 거죠. 네. 이럴 때 나 또 첼시 옷 영준이 입고 왔잖아. 아, 근데 그렇구나. 우리가 그랬어요. 첼시가 좀 부끄러우니까 아주 안 보이는 곳에 첼시는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요? 아, 진짜. 뭐 문제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서. 아휴, 얘기하고 싶지 않아. 지현이 형이 8강에 올라간 팀 응원한 그 마음을 알까? 뭔 개소리야. 가운데 여성분하고 결혼하려면 돈 얼마나 벌면 가능한가요? 이미 결혼해서 애까지 있습니다. 아니 요즘에 왜 이렇게 저 그 개인 SNS에 DM으로 결혼해주세요 이런 글이 자꾸 올라오지 모르겠어. 애 엄마인데 그러지 마세요 진짜. 선발에 페르민 보세요 아니면 세르지 보시나요 했는데 아까 송영주 의원은 세르지를 먼저 봤어요. 그죠? 네, 더용, 페르민. 세르지, 페르민 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현 형님 크리스텐센 재영입하고 싶으신가요? 어쨌든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다시 말씀드리는 게 지금 선착순 30분이 다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지금 크랑이 치킨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저희 하는 걸 찍어야 되잖아요. 뭘요? 아까 뭐그 아, 여러분, 다시 잠깐만요. 알려드려요? 지금 요 얘기만 드리고요. 제가 더용, 세르지, 페르민 본다는 게 이렇게 3명이 선발이라는 게 아니라 긴도안하고 텐세는 선발이고 그리고 출전 가능성을 봤을 때 1순위가 더용, 2순위가 세르지, 3순위가 페르민 같다는 얘기예요. 그 한 자리를 얘기하는 네. 거예요. 네. 선착순 아니고 그 일정 기간 동안 추첨으로. 아 선착순이 아니고 선착순이요? 일정 기간 동안 추첨으로 뽑는답니다. 추첨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손빠르게 하신 분들 저 때문에 죄송하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그 누적이 되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 이벤트는 여러분들 확실하게 알려드려야 되니까. 60개 치킨과 원투펀치에서 크랑이 치킨 오늘 4월 9일 출시한 크랑이 오늘 치킨을 출시한 치킨이에요. 여러분들께 30분을 추첨해서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4월 11일부터 23일까지 총 30분을 선정해서 크랑이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는데 참여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60개 치킨의 PPL이 있는 원투펀치의 영상 화면, 지금 여기 보이시죠? 이 화면을 찍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화면과 함께 원투펀치 채널 알림을 설정한 화면을 같이 캡처해요. 두 가지 화면을 캡처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화면을 어디로 보내느냐? 문자로 보내시면 되는데 번호는 010-5088-2957로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돼요. 5088-2957. 방법은 또 저희 커뮤니티에까지 올렸으니까요. 참고를 한 번 더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중요한 게 많이 보내실수록 당첨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냥 계속 보내세요. 계속 보내서 한번 치킨 제대로 한번 먹어보세요. 그런데 이거는 한 번은 이벤트로 받으시고 저희가 먹어본 결과 계속 시켜 드실 것이라고 장담을 진짜. 합니다. 진짜 맛있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네. 맛있어. 네. 이거 크랑이 치킨 이거 맛있어. 네. 어쨌든 당첨자는 4월 24일 오후에 커뮤니티 공지사항에도 올리고요. 당첨되신 분 문자 메시지로도 보내드리니까 그때까지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60개 치킨 이렇게 담당자분 많은 지원 감사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어쨌든 감사하고요. 네. 마무리로 이제 1차전 결과 승무패 아유 왜 한 명씩 그래요? 딱딱딱. 위원님 갑자기 이건 원래 제가 하는 건데. 네. 1차전 아, 저는 1대1 무승부 봅니다. 1대1. 네. 전 솔직히 이강인 선발 죄송해요. PSG 승리. 아, 그럴 수 있죠. PSG의 2대1 네. 승리. 저도 1대1 봅니다. 네. 그렇게 1차전 예상. 그 PSG 몇 대 몇으로 승리한다고요?
2대1. 3대1. 3대1? 이 사람 3대1의 PSG 승리. 오랜만에 봤는데 몹쓸 사람이네. 아, 방송을 왜 이렇게 아니, 진행하는 아니. 거야, 계속? 근데 잘 맞춰. 잘 맞춰요? 아니, 큰일 났네. 아, 진짜. 난 잘 못 맞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마무리하죠. 결과 어떻게 될지 모르시겠지만 한번 끝까지 여러분들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